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 북한산 밑에 있는 제 집, 제 명상실에서 오늘 한참 여러 도반들이 질문해 준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무주원 새로 이제 게르 2대를 짓고 또 그 위에 이제 평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만드는 그 공사 끝난 기념으로 그 명상 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처음 하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2번 하고 이제 그 연속적으로 하자고 이제 도반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부터 한 번, 15일부터 또 한 번,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기존 우리 도반들이 그 모여가지고 집중 수련하는 게 한 일주일 합니다. 1, 2, 3기를 거쳐가신 분들 중에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 보겠다 하시는 분도 저희들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미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최현 원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3기는 지금 뭐 한 너댓 명 벌써 모였는데 4기, 5기 뭐 이런 분들 계속해서 날짜 물어보셔가지고 본인 원하는 날짜에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는 아직까지 사람 대상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객 만족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건 일단 제 공지사항이었고, 오늘 제가 보고드릴 내용들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마지막 목표, 수련자들이 가야 할 끄트머리, 나는 누구인가. 이거 개인이 알아보고 자신이 체험을 해야 믿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그 이론적인 설명은 각 어떤 수련 단체든지 불가든지 이거 다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식 언어로 제가 한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질문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불가식 깨달음, 그리고 신통, 방통하는 육통, 그리고 저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불가식 기독교식 해설, 그 지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체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해서 하고 질문을 문자로 오고 하길래 그런 거는 어떤 문자나 글로서 답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답부터 먼저 들어가죠. 우리 귀납법이라 그러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절대의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리라고도 하는 근본되는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게 수련이라고 하죠. 자, 근본되는 나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의 무입니다. 근본 본성은 그 절대의 무가 이 세상을 향해 펼칠 때 나의 본성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신삼극이죠. 또 인간의 정기신, 성명정, 영혼백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지만 설명을 위한 용어로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은 제일 첫 번째 창조성 그 자체가 나란 겁니다. 여기 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성, 근본되는 영역, 창조성이고, 두 번째가 이거를 창조된
본성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노는 유지성, 이것도 성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파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노는 절대의 그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되는 에너지를 저게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 성이란 말은 성명정할 때 그 본성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통성할 때 본성과 통한다는 그 성 영역이기도 한 절대계의 세계입니다. 그 절대계의 세계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나란 존재는 항상 그 근본이 창조성입니다. 그것이 삶에서도 그대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말씀 중에 우리가 일신, 우일신 하는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성을 설명한 단어입니다. 근본의 창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난 걸로부터 내 스스로를 창조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창조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선택의 권능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 가지 널린 정보 중에 하나를 딱 만들어서 믿음을 부여하면은 거기에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이 몸을 받은 것은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몸을 받았습니다. 창조성의 1차 작용입니다. 2차 작용은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 내 근본되는 본성의 영역은 절대의 영역이지만은 이걸로 최초의 창조를 했던 이 내 몸은 철저하게 감각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감각은 6개죠. 몸에 달려있는 건 5개입니다. 눈, 코, 귀, 입, 손.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혼적 에너지가 외부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게 식스 센서, 육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몸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영역을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창조해가지고 보면서 창조하고, 냄새 맡고 창조하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창조를 하고, 손으로 만져서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창조성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나란 존재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답은 나는 창조성 그 자체다.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있기 이전에 창조성이 그 영역이다. 두 번째, 유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창조를 하게 되면은 창조된 그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속성입니다. 뭘 가지고 노느냐? 우리 통상 이걸 한 자리에 앉으면은 그 자리에 그냥 앉고 싶어 하는 안정의식이죠.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안정된 직업을 제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기본 속성, 이걸 갖다 유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성 안에 창조성이 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작동을 해가면서 진화를 하거든요. 그 창조와 유지라는 게 그냥 구분된 게 아니고 내 본성이라고 한 게 창조성과 유지성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더라도 끊임없는 창조성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디벨로퍼먼트라 그럽니다. 그걸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하죠. 그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걸 내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으로 내가
목표를 창조를 해가지고 그 목표를 갖다가 가는 그 과정, 그거를 가지고 놀죠. 다른 말로는 진화라고도 합니다. 자꾸 변화를 줘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그 유지성은 쉽게 말해서 안정성과 변화성, 그리고 놀이성,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삶에 있어서는 말이죠. 눈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창조성이 발현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눈 뜨고 몸을 먼저 일어날까 다리를 먼저 움직일까 이 시작부터 생각으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창조를 내가 막 시작을 하거든요. 이빨 먼저 닦을까 세수 먼저 할까, 그 다음 세수하기 전에 내가 이걸 어제 마무리돼서 이걸 먼저 하고 세수를 할까 나중에 할까.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형태대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유지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 본성은 안에 있는 창조성과 유지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하나 파괴성입니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나는 창조해서 가지고 놀다가 없애버린다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으로 가지고 놀다가 그 생각으로 없애버릴 때 이걸 물질계에서는 몸을 통해서 실천을 하거든요.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몸을 만드는 그 과정을 열심히 움직인다. 개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다가 없애버린다. 이 세 가지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창조성과 유지성, 파괴성 그 자체를 다 가지고 놀고 있는 절대계의 영역이 나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귀납법적 제 답입니다. 여기서 파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물질계 뭔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없애버린다는 이 개념보다도 몸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를 해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며 가지고 놀다가 이 몸을 버려버리는 선택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께서 사후세계는 불가에서는 33천의 천당 중에 어느 곳 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파드마 삼바바의 사후세계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색깔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한다든지, 기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그래놓고 본인이 이곳 저곳 성경 불경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건 해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 파괴성, 창조성, 유지성, 파괴성을 가지고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감각기관이 몸을 해치하고 나면은 그 성분, 그 본성, 즉 창조, 유지, 파괴성의 그 본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 저 너머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후세계도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창조, 유지,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쪽 감각기관에 속해 있는 내 영적 에너지가 이해의 수준으로 다가오기에는 그 분야가 너무 광대하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정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로는 우리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그거 다 못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사후세계는 창조와 유지, 파괴를 하느냐? 제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공간이 없는 곳의 창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찰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파닥파닥 디비지고 사라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생각의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생각하고 저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합니까? 그게 안 하거든요. 사후세계라는 것도 생각 에너지를 가지고 번쩍번쩍번쩍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가끔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근데 그거를 마치 이곳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물질계의 현상같이 저쪽 사후세계도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염두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창조성이 사후세계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하늘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믿음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후세계에 요단강이 있다고 완전히 믿음이 있으면 사후세계는 100% 요단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거기서 기다립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이. 왜? 본인이 거기에 믿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의식세계는 그대로 펼쳐지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없이. 제가 도를 처음 강의할 때 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왜 도를 닦느냐? 제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라고. 그럼 이 파괴성이라고 하는 게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내가 창조했던 몸을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파괴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갖고 있는 이 성질, 일신삼급, 내라고 하는 절대계에서 나타난, 하나에서 나타난 세계의 창조유지 파괴성은 몸을 버리고 나서도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분이 그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계 영역에서 드러난 하나의 세계의 꽃잎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 세상에서 살면서 만족도를 가지고 정말 잘 놀고 간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으면은 저쪽에서 창조유지 파괴가 번쩍번쩍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절대계 영역으로 가만히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기본 성질을 갖다가 운용을 하면서 여기 어떤 곳에다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딱 가지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현상계와 같이 느린 진동수로 같이 덩어리돼서 움직입니다. 우리 이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후세계는 놓아버리고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창조유지 파괴 순간적으로 바닥바닥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계의 영역으로.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지옥이라 불리는 내가 만든 세상을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파괴성의 본질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 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그 어떻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하게 깨달아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뭔 소리냐? 내 자신을 나는 완전한 존재이면서 현상계와 절대계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창조와 유지 파괴를 하고 있는 근본 속성 그 자체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끊임없이 관조해보면 다 이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왜 이 배우자를 선택을 했으며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는 그런 왜를 끊임없이 숙고를 해보면은 나의 기본 성질은 창조성, 유지성,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절대의 영역이다. 이게 나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냥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대로 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놀이마당입니다, 그냥. 왜 그럼 창조유지 파괴성을 가지고 있느냐? 놀려고 하는 거죠. 놀이마당을 하려고.
그걸 알고 나면 말이죠. 삶 전체가 내가 만들어서 논다라는 확고한 자기 신념이 생깁니다. 아니, 이 고통이 있는데 무슨 이거 가지고 논단 말이가. 고통을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생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창조를 해가지고 나머지 현상을 거기에 끌어맞추려고 유지성을 갖고 하다 보면은 안 맞춰지니까 내가 너 고통을 스스로 가진 겁니다. 이게 누가 준 거 아니거든요. 제 어느 도반은 하나 전화 와가지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지에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사업을 하기 쉽기 때문에 현지인과 결혼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놨다가 그 마누라가 도망갔답니다. 이 모든 사업체 영역을 다 그 마누라가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왔는데 파괴하고자 하는 자기 내면의 욕망이 그렇게 파괴를 한 겁니다. 단순합니다. 파괴성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 인체 내부를 보면 우리는 살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죽음의 영역이라 그러죠. 타나토스라고도 하고 그 동맥의 작용을 통해서 현상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내 무의식의 작용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잘 놀았다고 경험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하고 막 버벅거리고 하다 보면 자기만 다치거든요. 즐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파괴하는 노래를 한번 했다라고 하면 싹 지우면 됩니다. 그런 거.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우리 5학년 이상 되는 여자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소설 한 권 쓴다 그러죠. 그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권능은 창조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해본 거거든요. 혼자 살 때하고 둘이 살 때하고 같이 다른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지루하면은 파괴합니다. 이혼을 하든가 사별을 하든가 도망가든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왜 내 밑에 근본되는 본성의 속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내가 누굽니까? 기본 속성이 바로 그러한데, 그리고 태어남의 비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진실,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죽음에 대한 이해, 요 세 가지만 딱 이해하면 모든 것이 어머니 풀리면서 아하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말 듣고 그대로 거기에 믿음만 가져보십시오. 그 깨달음입니다. 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깨달았다라고. 나 다 알았다라고. 요 범주 안에 카테고리를 딱 넣어놓고 태어남의 과정, 삶의 과정, 죽음 너머의 과정, 이 전체를 한 바퀴 한번 돌려보십시오. 해답이 없는 게 어디 있겠는가. 나머지 진리에 대한 말, 법문은 이 내용을 현실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쭉쭉쭉 풀어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근본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녁 행선을 한번 북한산 밑에서 하다가 질문 오신 분들에 대한 언어로 답변이 듣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하길래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하는 걸로 결심을 해가지고 제 364강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 답변으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